왜냐하면 고추는 자기가 스태미나가 딸린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한다? 턴다. 나는 네가 안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 타이밍, 고추 추비 타이밍을 보는 첫 번째 시점은 어디냐면, 자, 생리장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생리장애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우선 생리장애를 그냥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걸 그냥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생리장애 있으면 그 생리장애는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다. 이렇게 1대1로 착착착 화살표를 그어서 단정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놨는데 그걸 해석해 드릴게요. 책은 어떻게 쓰는 거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대책을 제시하는지. 꽂히시면 안 돼요. 생리장애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생리장애들은 대부분 다 한 통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고추의 끝서금이라고 그러죠. 요 끝에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요. 토마토에 보시면 꽃 떨어진 자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배꼽석이라고 합니다. 그 배꼽석이 고추의 끝석은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칼슘 결핍인데요. 칼슘 결핍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우리한테 큰 타격을 주냐면, 만약에 고추가 요만할 때 끝이 타면 제끼면 돼요. 원래 고추는 제끼는 거예요. 고추는 이론적으로는요, 그 담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본인 나무 하나가 몸에다가 과를 담을 수 있는 능력, 담과 능력이라고 불러요. 고추나무는 원래 나무입니다. 나무. 사실은 채소 아니고 목본성이라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추워지니까 고추를 작업을 이제 점점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베버리고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를 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계속 키우면 계속 큽니다. 저 6년짜리도 봤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6년짜리 고추나무를 일부러 전시용으로 키워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나무예요. 우리 고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부러지던가요? 고추대가? 안 부러지죠? 낫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채소 쪽 종류는 아니에요. 목본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채소는 보통 초본성, 풀계통 있고 이거는 목본성, 과수계통인데 어쨌든 걔 나무 하나가 우리나라 한 작기에 몸에 다 붙일 수 있는 꽃의 개수, 이론적으로 풀로 폈을 때 꽃의 개수는 보통 1000개라고 해요. 보통 1000개. 그 중에 자기가 힘들어서 1000개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와르르 털어내면 한 500개 정도 털어내고 500개를 착화시킨다 그래요. 착화된 것 중에 또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한 200개 떨어뜨리고 300개를 담는다 그래요. 300개 가지고 키우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 정도의 능력치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거. 근데 우리나라 농가에서 고추에서 나무 하나당 괜찮은 고추를 100개를 땄다. 농사 대박 난 겁니다. 대박. 진짜. 완전 대박 난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고추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100개까지 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추는 원래 터는 거예요. 막 털어내고 안 좋은 거는 지가 알아서 막 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물하고 식물하고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본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엄마가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그래요. 아기를 가지면 그리고 엄마가 먹는 게 충실치 않아. 예를 들어 몸에 영양실조기가 와. 이럴 때 검사를 해보면 태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선적으로는. 엄마의 몸이 먼저 약해지고 태아가 나중에 약해집니다. 근데 식물은 좀 매정한 것 같긴 하지만 반대입니다. 식물은 아기를 우리가 키우는 과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가 달렸다는 얘기는 아기라고 봐도 되잖아요. 걔네들을 달았는데 내가 힘들어. 그러면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텁니다. 털고 그래서 생리적 낙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생리적 낙화 또는 생리적 낙화. 자기가 알아서 텁니다. 그냥. 너무 매정하죠. 그 매정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를 털고 내가 몸을 빨리 회복하고 다음 마디에 새로운 애를 만들잖아.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서로의 본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텁니다. 털어낼 때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고추가 달려있는데 뭔가 안 좋아. 그래서 얘 털려. 또는 내가 따. 그러면 그럭저럭 괜찮아요. 저 끝서금이 일상적인 농사에서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쟤는 고추가 다 큰 다음에 꼭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작을 땐 잘 안 나와요. 고추를 다 기장을 빼놓고 살이 막 붙기 시작하고 착색이 될만 색깔이 들어올까 말까 최소한 이 정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끝이 망가지거나 착색 거의 다 됐는데 끝이 망가져요. 그럼 이 고추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냐면 이만큼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얘를 안 만들었으면 이만큼이 얘네들한테로 다 나눠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끼는 것도 작을 때 제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딸기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서량 하나 방에 9개에서 10개 이상 달지 마라. 그 얘기 하죠. 그죠? 적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적과를 해야 나머지 것들이 커져요. 적과는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빨리 하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만큼 다 큰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원인이 별게 없어요.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 왜 부족하냐? 따져봐야죠. 토양 내에 칼슘이 있냐 없냐? 내가 칼슘을 줬냐 안 줬냐? 그 다음에 칼슘이 있다면 그럼 왜 못 먹지?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돼요. 하나는 수분 함량. 토양이 건조하면 칼슘 흡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다른 양분에 비해서.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준 밭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양의 산도가 내가 심어져 있는 밭에 그 밭의 산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러면 칼슘이 있어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산도가 정상 범위가 아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칼슘을 주거나 또는 칼슘이 있다면 물을 추가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를 지실 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고추는 물을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 근거가 있어요. 예전 책을 찾아보면 고추라는 거에 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한총 이렇게 써있습니다. 건조할 한발 뭐한테 말려 키우라는 거예요. 물 많이 주지 말아요. 근데 최근도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하고 물을 많이 주면 그만큼 수량도 올라가고 생육도 좋아요. 다만 고추가 싫어하는 건 물 속에 잠기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거죠 이거는. 그죠? 우리가 물을 주는 것과 물 속에 담그는 것, 침수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과습을 싫어하는 거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추를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짓는 분들이 아닌 텃밭에 심어놓으신 분들 또는 그냥 한켠에 그냥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는 멀칭 씌워놓고 고추는 물 주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고추는 물을 줘야 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고추 물을 적게 준 거, 정상적으로 준 거, 2배로 준 거. 그러면 이게 고추가 물을 싫어한다면 정상적으로 준 게 수량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등이 조금 건조하게 키운 거.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준 게 3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그렇게 안 나와요. 데이터는 적당하게 준 거 1등, 물을 많이 준 거 2등, 말려 키운 게 3등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끝썩음이 나오는 걸 보통 첫물, 두물에서 나오고 세물부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건 그만큼 뿌리가 이제 활성도가 먹고 많이 펼쳐놨기 때문에 그만큼을 완화시키는 건데요. 첫물, 두물에 끝썩음이 나오는 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그 정도는 나와 이렇게. 안 그렇다. 물을 잘 주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칼슘 메꿔주고 그렇게 되면 돼요. 자,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인, 토양의 칼슘 부족, 질소, 칼리질 비료의 과용. 이 얘기는 뭐냐면 질소랑 칼리를 많이 주면 칼슘의 흡수가 잘 된다라는 기량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이론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맞아요. 학문적으로는 맞고 개인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기량작용으로 흡수가 잘 안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쨌든 염료장애가 높을 때 그러면 물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식촉이 저온으로 뿌리의 생육이 불량할 때 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물이 잘 안 먹는다는 못 먹는다는 거고요. 토양이 건조하거나 지온이 높을 때 다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방지 대책 볼게요. 칼리와 칼슘의 비율을 1.5대 1로 기량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고요. 육묘 활착기의 온도 확보해서 뿌리 활착을 좋게 하라. 토양 수분 관리 철저하게 하고 근권부 칼슘 공급 연면 시비를 통해서 먹고. 이건 그래도 칼슘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팍 찍혀 있기 때문에 얘기를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끝소금 같은 게 오면 칼슘이다 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칼슘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칼슘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리적 낙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담과 관련된 고추가 막 턴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리적 낙화나 낙과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꾸 터니까.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양분에 대한 반응성이 되게 민감한 스타일이라서 딸기가 화방을 밀어서 없애버리거나 한 화방을 건너뛰어버리거나 아니면 화방이 짧게 나오거나 하면 다른 조치들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고추가 더 그렇고요. 예를 들어 토마토나 고추 이런 계통들은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애들이 좀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비료빨을, 속된 말로 비료빨을 잘 받는 애들이에요. 주면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잘 이겨내고 갑니다. 그런 스타일이라서 고추는 사실은 되게 다비성 작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료를 조금 넉넉하게 주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막 비료만 막 주시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고추를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추비 패턴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비 넣고 고추 심고 쭉 가다가 첫물 따고 시비, 두물 따고 시비, 이렇게 추비 한 번씩 던지는 거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쟀단 말이에요.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첫물을 딸 때 애들이 좀 약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첫물을 따고 바로 줄 거면 일도 많은데 첫물 따기 전에 주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따면 선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으니까 첫물 따기 전으로 가자. 전에 비료를 뿌려놓고 첫물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애들이 작황이 좋아져요. 최근에는 정식하고 20일 만에 첫 추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추는 자기가 스태미나가 딸린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한다? 턴다. 나는 네가 안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최대한 안 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 타이밍, 고추 추비 타이밍을 보는 첫 번째 시점은 어디냐면 밭을 돌아다니다가 위쪽에 걸려있는, 밑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위에 걸려있는 작은 애들이 꼬부라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꼭지가 약간 노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추비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얘는 털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애들부터 턴다. 나름은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큰 애들 털지 않고 작은 애들 빨리 털고 가겠다. 세판 짜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책에 있어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장화주와 단화주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술 머리가 이제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는데 수술에서 꽃가루가 암술에 딱 닿아야 쫙 수정이 될 건데 고추는 보시면 꽃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나요? 땅을 보고 있나요? 다 땅을 보고 있죠 이렇게. 고추는 이렇게 땅을 보는 꽃이라서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암술이 수술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꽃가루가 후루룩 하면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암술을 이 위에다 붙여놓으면 꽃가루가 내려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암술이 더 길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게 더 길어요. 다른 꽃이랑 조금 스타일이 다르게. 이렇게 서 있는 꽃들은 암술이 밑에 있고 수술이 위에 있어서 흔들리면 꽃가루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 근데 간혹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착과가 되기 전에 그냥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얘가 힘들어서 떨기는 경우도 있고 꽃을 자세히 보면 암술이 짧아서 꽃가루가 떨어졌는데 수정이 안 돼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표현해 놓은 거고요. 착과된 과실수, 토양의 약물 함량, 식물체 영양 상태와 관련한다. 힘들면 턴다. 그 얘기예요.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으면 고온 건조 조건이 안 좋을 때 그렇다. 수정 불량으로 낙화되기도 해요. 요 얘기 지금 하는 거고요. 화분 발화적으로는 25에서 30도, 10에서 10도 이하, 32도 이상에서는 화분이 퇴화되거나 기형거가 되어 신장이 불량하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추는 요 10도로 안 보고요.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정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달 넘어가면서 고추를 더 이상 뭐 수정을 걸기는 그렇고 있는 애들이나 잘 따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야간 기온이 이제 온도가 13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꽃을 계속 피워도 수정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꽃을 피고 털고 피고 털고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형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인은 이렇다 돼 있고요. 방지 대책 보세요. 이게 이제 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책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해석해봐요. 봄밭에 유기물 시용 및 신경 토양 물리성 개선.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그냥 좋게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정식과 활착 촉진, 양수분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모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토양 수분을 적절히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 관리가 핵심. 이거 원래 저도 적절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절이라는 단어는 이거 참 애매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그죠? 이 말을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을 한 단어로 쫙 줄이면 잘 키우세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책에다가 잘 키우세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성도 좋게 하라, 양수분의 흡수 능력을 좋게 해줘라, 적절하게 시비 관리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키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 그림에서는 다 이 대책을 뭐라고 써놨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꽂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형과, 고추에서 기형과예요. 아까처럼 막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 나오는 거죠. 주로 조건이 안 좋을 때 당연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뭐 다 조건이 안 좋을 때, 생育 초기에 저온이 오거나, 중후기에 양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예요. 양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세가 약해져서, 아까 단화주 발생이 많아, 낙과석과 발생. 단화주 발생이 아까 암술이 짧아서 수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곡과 낙화가 많아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밑에 나무의 중간 그 이하에서 나오고 있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위에 상단부에 나오는 게 몇 개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추비 타임이 좀 늦었나? 빨리 추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을 빨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노지 고추 또는 하우스 고추, 토양에 심어져 있는 고추에서 볼 때. 그리고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 중에 가끔 보시면 이렇게 손톱으로 콕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추밭에 보시면 손톱으로 콕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유난히 많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 고추밭에 물이 부족한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함몰되는 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물은 좀 충분하게 주셔야 돼요. 실제로요. 저온 여기도 이제 방지대책 저온 고온 방지하라. 저온도 방지하고 고온도 방지하라. 그 얘기는 적절하게 관리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관수 배수 양분 관리 잘해라 이런 얘기고요. 초세가 생명이므로 적절한 양수분 관리 종합적인 시비. 이것도 아까 앞에 거랑 똑같아요. 표현만 조금 달라진 거고 잘 키우시라 그런 얘기. 특히 고추는 후기, 중후기 양수분이 부족할 때 초기에 저온, 심는 시기가 완전 따뜻하진 않으니까 그때 저온이 있어서 뿌리의 활착이 좀 느리다거나 그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그냥 나 힘들어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고추가 우리한테 고추가 왜 자꾸 찌그러지지? 하지 마시고 그냥 찌그러지는 게 나오면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힘들게 해줄게 하고 뭔가를 주시거나 비료를 많이 주시자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이라도 비료는 같은 양이라도 나눠서 주실 수 있는 만큼 나눠서 주시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추비는 2번 정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2번에 할 양을 3번에 나눠서 하면 더 좋고요. 4번에 나눠서 하면 더 좋고요. 5번에 나눠서 하면 더 좋아요. 노동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선 쪼개서 여러 번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과. 이 열과는 가끔 보면 터지는 애들 나오죠. 이 터지는 건 왜 터지나? 그냥 표피가 약한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수압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물이 차올라서 물의 압력을 표피가 못 견디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오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해가 빡 뜨면 그러면 얘가 물을 쫙 당기기 시작합니다. 쫙 당겨서 올라온 그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표피를 밀어내니까 걔네들이 텐션이 있으면 이렇게 탄력성이 있으면 풍선처럼 이렇게 막 부풀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 이후 과다한 수분 흡수 건조가 쭉 오다가 비가 한번 확 와서 습이 확 먹어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해가 뜨면 토양 내에 물량이 많으니까 한 번에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며칠 말렸다가 물을 줄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많이 들어가면 식물들은 그냥 능동적 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물을 한 컵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컵 먹고 오늘은 한 컵 먹고 좀 적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먹을까? 그래서 한 컵 더 먹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지만 식물들은 들어오는 양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흡수가 있고 수동적 흡수가 있는데 능동적 흡수는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당기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능동적 흡수라고 하고요. 수동적 흡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몸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삼투압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삼투압. 이 안에 농도가 바깥에보다 높아서 물이랑 다 있으면 물이 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식물은 그냥 수동적 흡수가 능동적 흡수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몸체의 수분 함량이 많이 떨어졌겠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 급격하게 땅속으로 들어오면 뿌리는 그 물을 엄청나게 빨아올립니다. 얘가 자기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잎에 있는 걸 채우려는 거. 진공처럼 돼 있으니까 잎을 먼저 채우고 잎에서 또 해가 떴으니까 증산되는 뺏기는 양만큼이 치고 올라오고 확 올라오면 수압이 꽉 차게 됩니다. 몸에.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얘네들을 터트리게 되죠. 비료의 과용, 잎의 무성함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줘요. 실제로.
그 다음에 과육이 지나치게 두터워서 갈비가 팽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추가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슘을 많이 주면 잘 안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규산 같은 것도 하면 코팅이 돼서 잘 안 터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칼슘 연면 시비를 열심히 해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고추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얘의 열과를 방지하려면 칼슘을 연면 시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면 시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살포하실 때 이게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라 내가 손으로 살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추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파리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 많이 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고추 아니에요? 고추? 그죠? 고추를 단단하게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고추에 연면 시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에 줄줄 흘러내리게 과에다가 막 치는데 집중을 하지 전체적인 거에다가 치려고 생각한다기보다 그런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목표물이 거기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표면에 많이 침착됩니다. 실제로. 표면에 많이 침착되기 때문에 표면은 딱딱해져요. 강해집니다. 강해지는데 제가 아까 강해지는 게 중요하냐 튼튼해지는 게 중요하냐 이건 좀 달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압이 한 번에 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압이 걸렸을 때 얘를 버티게 하는 건 딱딱함이 아니고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연함이 없이 이 표면에 칼슘이나 규산이 코팅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적당히 하는 거는 좋은데 심하게 해버리면 이게 너무 딱딱해서 물이 들어가면 그냥 터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칼슘을 연면 시비하거나 관주하거나 흡수시키면 열과에 대단히 효과적이다라는 게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칼슘을 주면 열과가 심해진다는 논문도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칼슘은 연면 시비 제가 뒤에 칼슘 다시 할 거예요. 그냥 땡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슘은 지금까지 연면 시비 위주로 많이 해오시는 게 우리나라의 논법인데 연면 시비 위주로 하시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슘은 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연면 시비가 큰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설명할 건데 연면 시비를 내가 만약에 한 작기에 10번 했다 그러면 이제는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연면 시비를 한 4번 정도로 바꾸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주 쪽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칼슘을 2%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뿌리로 흡수시켜서 온몸으로 퍼뜨려야 돼요. 작전을 바꾸셔야 돼요.